우리는 과연 이 넓은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드넓은 공간 속에서 우리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쯤 그 사실을 알게 될까요? 어쩌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그 진실을 감춰왔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의 시작점에서 출발합니다. 1947년 여름, 미국 뉴멕시코주의 작은 마을 로스웰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단순한 음모론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 깊은 의문을 던지며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의 근원적인 호기심, 즉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가장 유명하고도 논쟁적인 사건의 숨겨진 면모를 파헤칩니다. 진실을 둘러싼 인간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서사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미스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진실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답니다. 1947년 7월의 어느 날 뉴멕시코 로스웰 인근의 한 목장에서는 광활하게 펼쳐진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기묘한 잔해들이 흩어져 발견되었습니다. 목장 주인인 윌리엄 브라젤은 이 정체불명의 물체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기이한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고 하죠. 금속 같으면서도 종이처럼 가볍고 불에 타지 않는 신비로운 물질들은 기존에 알던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특이한 잔해들을 지역 보안관에게 신고했고 곧이어 인근 로스웰 육군 항공대 기지에 이 사실이 보고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1947년 7월 8일 전 세계는 경악과 함께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로스웰 육군 항공대 기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 성명은 제509 폭격비행단 정보대대 소속 제시 마셀 소령이 로스웰 인근에서 비행 접시 잔해를 회수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비행 접시가 드디어 현실로 나타났다는 소식에 전 세계 신문들은 대문짝만 한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전했고 라디오에서는 긴급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함께 이제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미지의 존재와의 첫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놀라운 선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불과 24시간 만에 상황은 급변하고 맙니다. 다음 날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제8공군 사령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로저 램지 준장이 직접 나서서 전날의 발표를 정정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기상 관측용 풍선과 레이더 반사판의 잔해를 들어 보이며 로스웰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기상 풍선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죠. 전날의 비행 접시 회수라는 공식 발표가 하룻밤 사이에 기상 관측용 풍선 회수로 번복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번복은 대중에게 깊은 의혹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비행 접시라는 희대의 발표를 해놓고 불과 하루 만에 어이없는 기상 풍선으로 말을 바꾸다니요. 군과 정부의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태도는 대중의 불신을 키웠고 많은 이들이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기자들은 장교의 설명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군사기지 주변에는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의 차량들이 맴돌았다고 전해지죠. 과연 정부는 무엇을 감추려 했던 걸까요? 이 짧은 24시간 동안 로스웰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힐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과 하루 만에 뒤바뀐 정부의 발표는 대중의 의심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거대한 불신을 싹 틔웠습니다. 비록 군 당국은 기상풍선이라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그게 다일까 하는 의문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로스웰 사건은 점차 대중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뜨거웠던 논쟁도 차츰 식어갔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빴으니까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한 미확인 물체처럼 이 이야기는 한동안 고요한 침묵 속에 묻혀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완전히 잊히는 법이 없나 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로스웰 사건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용기 있는 목격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군 관계자나 민간인들은 세월의 강물이 흐르면서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잊히지 않는 파편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양심의 가책이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으로 입을 여는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군 당국의 공식 발표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기상풍선자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기묘한 파편들이었으며 심지어 당시 현장에서 외계 생명체의 시신을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과거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듯 점차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폐된 진실을 끈질기게 파헤치던 UFO 연구가들에게 이 증언들은 가뭄 속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목격자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정부 기록을 샅샅이 뒤지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증언들과 연구가들의 노력은 로스웰 사건을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고 대중의 관심은 다시 한번 하늘 높이 치솟았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기상풍선자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새로운 증언들을 단순한 루머나 오해로 치부하려 했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심지어는 모호한 말로 진실을 흐리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부인과 미온적인 태도는 오히려 대중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로스웰 사건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해프닝을 넘어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이를 밝히려는 자들 사이의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서점에는 로스웰 관련 서적과 다큐멘터리가 쏟아져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터리에 열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어떤 이들은 정부의 말을 굳게 믿으며 음모론을 비웃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정부가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진실을 둘러싸고 둘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벌였고 로스웰이라는 이름은 미지의 존재와 은폐된 진실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어갔습니다. 이처럼 로스웰 사건은 단순한 미확인 비핵물체 추락 사건을 넘어 외계 존재에 대한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과 정부의 정보 통제, 그리고 대중의 진실 추구 욕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과 개인적인 신념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고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죠. 로스웰은 이제 뉴멕시코주의 작은 마을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화두가 된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는 점차 무거워지고 믿음의 그림자는 더욱 깊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로스웰 사건은 단순한 미확인 비핵물체 추락 사건을 넘어 외계 존재에 대한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과 정부의 정보 통제, 그리고 대중의 진실 추구 욕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과 개인적인 신념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고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죠. 로스웰은 이제 뉴멕시코주의 작은 마을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화두가 된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는 점차 무거워지고 믿음의 그림자는 더욱 깊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로스웰은 단순한 과거의 해프닝이 아닌 인류가 우주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굳게 믿는 자들과 그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자들로 나뉘어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었죠. 정부는 계속해서 침묵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대중의 불신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로스웰이라는 이름이 미지의 존재와 은폐된 진실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확고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멕시코의 작은 마을 로스웰은
이제 전 세계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외계 문명의 성지가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미스터리의 흔적을 줬고, 외계인 테마 상점들은 이 미지의 매력을 상품화하며 번성했습니다. 각종 미디어는 로스웰을 다루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과 증거들을 제시했고, 이는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진실 공방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정부는 마침내 로스웰 사건에 대한 부분적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1994년, 공군 보고서를 통해 로스웰에서 발견된 잔해는 기상 관측용 풍선이 맞지만, 이는 사실 소련의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젝트 모글의 일환으로 개발된 고고도 풍선이었다고 밝힌 것이죠. 당시의 민감한 냉전 상황 때문에 그 실체를 대외비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로써 47년 동안 이어진 미스터리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대중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고도 풍선 잔해가 왜 그토록 이례적인 물질로 묘사되었는지, 왜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해명은 진실을 아는 자들과 진실을 믿는 자들 사이의 간극을 더욱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였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은 그들이 무언가를 여전히 감추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죠. 명확한 결론 없이 미스터리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압도적인 감정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로스웰 사건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미스터리를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실을 갈망하지만 권력은 때때로 정보를 통제하려 들죠. 이 로스웰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진실 추구 욕구와 권력의 정보 통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투쟁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